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어 구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교과서로는 96쪽에서 98쪽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식이 나타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정된 비트 수만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연산자는 뭐라고 할까요? 네, 시프트 연산자예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계획 짜본 적 있나요? 여행 계획 짤 때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 어디를 갈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갈지 정해졌으면 어떤 일을 할지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구조들을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의 제어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제어 구조, 자꾸 제어 구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어 구조가 뭘까요? 제어 구조는 프로그램에서는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둘 때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지금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 선택 구조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바둑을 진행하며 바둑알을 놓는 작업을 수행하죠. 그걸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순차 구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처리 내용을 실행하는 구조고요. 우리 알고리즘 배웠었죠. 거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순차 구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순차 구조는 일들을 하나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 구조는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업을 처리하는 구조고요. 우리 순서도 그릴 때 이런 모양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건식에 따라서 예나 아니요. 이 조건식을 만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장 1을 실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문장 2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구조들을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일단 일정을 1일차, 2일차, 3일차 순서대로 짜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짜는 것을 순차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섬을 갈지, 바다를 갈지, 산을 갈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어떤 일을 처리하겠다, 선택 구조입니다. 그럼 선택 구조에서도 우리 if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선택 구조를 표현하는 C 언어의 명령어들 중에서 if문이라는 게 있어요. if문은 조건식에 따라 특정한 문장의 문장의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if 조건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조건이 순서도에서 조건의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의 가운데 있는 조건식 부분이 될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if문의 몸체 부분이라고 하죠.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문장들을 수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요 문장을 건너뛰고 그 다음 것부터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괄호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중괄호가 없다면 if문에서 조건에 만족되면 바로 다음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이 if문 안에 몸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경우, 참인 경우는 문장 1번과 2번을 모두 수행하고요.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문장 2번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if 조건 써 있고 중괄호 문장 1하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 문장 2 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if문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은 조건식에 주로 관계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관계연산자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 관계연산자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중괄호가 없는 경우, 중괄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괄호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이 거짓일 때 문장 1,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1, 요것만 영향을 받고요. 문장 2는 if문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하게 됩니다. if문 조건의 참, 거짓 상황에 따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듣고 같이 작성해서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줄은 우리 stdio.h라는 헤더 파일 있죠. 스탠다드 IO 입출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헤더 파일이죠. 그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int main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 일단 int 정수형, int형의 변수 i와 j를 선언했습니다. i와 j를 선언해서 i에는 13을 할당해 줬고요. j에는 5를 할당해 줬습니다. 그 다음 if -1 put 캐릭터 a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if문 안에 조건 대신에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1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네, 참이라고 했어요. 우리 0 이외의 모든 숫자는 참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이죠. 그러면은 put 캐릭터 a라는 문장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if 1 if문 조건문 안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죠. 그래서 put 캐릭터 b라는 문장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if 13 이것도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put 캐릭터 c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if 0 put 캐릭터 d라고 되어 있는데 if문 안에 있는 요 0은 거짓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 put 캐릭터 d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if i가 j보다 큰가 물어봤어요. i가 j보다 큰가요? 우리 위에 선언한 거 봅시다. i는 13 넣었고요. j는 5입니다. 그러면 i가 j보다 크다. 요 조건이 맞나요? 네, 맞죠. 참이기 때문에 요 안에 두 문장 수행이 되고요. 그럼 요 부분 i는 j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 맞나요? i는 13이고 j는 5니까 작다 이게 거짓이죠.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요 put 캐릭터 g라는 건 수행이 안 되고요. 지금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put 캐릭터 g만 요 if i는 j보다 작다라는 요 if문에 포함되어 있는 몸체라고 볼 수 있고요. put 캐릭터 h는 if문 바깥에 있는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요 조건이 참이던 거짓이던 무조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A, B, C, E, F, H 한번 수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예제를
탭 C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작성을 해놨고요. 한번 실행을 해서 우리가 A, B, C, E, F, H라고 출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 C, E, F, H 우리가 생각한 대로 출력이 되었죠. 네, 이렇게 결과 확인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C 언어에서 조건식 결과가 0이 아니면 모두 참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요곳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1, 1, 13 다 모든 숫자가 다 참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숫자를 입력받아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힌트를 주자면 홀수 짝수 구분하는 방법은 입력한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배웠던 함수 중에 입력함수 scanf를 사용할 겁니다. 한번 영상을 멈추고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해볼게요. 네, 다 풀어봤나요? 이렇게 선생님은 풀어봤어요. 한번 한 줄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샵 include stdio.h 이 부분은 스탠다드 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int main을 여기다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int input, 선생님은 입력받은 숫자를 여기다 저장하려고 input이라는 변수를 정수형 int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scanf, 우리 입력받으려면 scanf 써야 하죠. 거기에 %d, 정수를 입력받아서 정수형 변수에다 넣을 거니까 %d 정수를 입력받겠다라고 형식 지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input이라는 변수에 주소를 넣어줬습니다. scanf 할 때는 주소를 넣어줘야 한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input을 우리가 입력받은 수죠. 입력받은 수를 2로 나눴을 때 1이랑 똑같다면 그러면 홀수라고 출력을 printf 사용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끝나게 되죠. 어렵지 않았죠? 우리 한번 실행을 직접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5를 입력을 해볼게요. 5는 홀수니까 홀수라고 나와야 하잖아요.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홀수라고 잘 나오죠. 그럼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4를 입력해 볼게요. 4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짝수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그냥 종료가 됩니다. 4, 엔터 하니까 그냥 종료가 되죠. 네, 이렇게 홀수 판별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 오늘 배운 걸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C 언어를 작성했다고 하고 조건이 참일 경우랑 조건이 거짓일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몸체, 중괄호로 만들어 놓은 몸체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A랑 B가 모두 출력이 돼요. 그럼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몸체 안에 있는 것이 출력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출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중괄호가 없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조건이 참인 경우 네, A, B 모두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거짓일 경우는요.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B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if문 안에 있는 첫 번째 문장만 if문의 조건이 참일 때 실행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if문의 몸체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장부터는 그냥 if문 바깥에 있는 몸체가 아닌 if문이 끝나고 수행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인 put 캐릭터 A는 실행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되고요. put 캐릭터 B는 조건이 참이던 거짓이던 언제든 실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네, A, B 모두가 수행되고요.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네, B만 수행이 됩니다. 중괄호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put 캐릭터 A만 if문의 몸체고요. 중괄호 안에 있으니까 put 캐릭터 A만 몸체가 되고 put 캐릭터 B는 그냥 if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있는 걸 수행을 할 거고요. 조건이 참이 아니면 요거를 건너뛰고 그 다음 걸 바로 수행하게 됩니다. 요거랑 이전에 봤던 괄호가 아예 없는 거랑 똑같은 출력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뭘까요? 네, 요번에는 if문을 가지고 조건이 참이면 문장을 실행하고 아니면 그냥 건너뛰는 단순 if문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if, else문 그리고 다중 if문입니다. if, else문은 조건식이 참이면 1, 2번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3, 4번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참일 때와 아닐 때 어떤 행동을 하게끔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다중 if문은요. 조건식이 맞는가 물어보고 맞을 때 문장 1. 그 다음에 아닌 것들 중에서 또 한번 조건식을 적용해서 또 다른 조건을 물어보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애는 문장 2번. 그리고 또 거기에서 걸러진 조건 3, 아니요인 친구들만 또 모아서 조건 3을 적용해서 문장 3번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개의 if문을 쓰는 다중 if문까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